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홍제동 사저를 나와서 이제 청와대 관저로 이제 입주를 합니다. 오늘 뭐 날씨가 비도 내리고 막 이래서 좀 이사하기는 안 좋은 날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이사를 모두 이제 김정숙 여사, 유쾌한 정숙 씨가 다 이제 진두지휘해서 잘했습니다. 뭐 화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잠깐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네. 아유, 근데 목도리 춥다야. 그래서 살면서 자식이 아니, 오늘 가셔야 되는데 바쁘실 텐데. 아유, 청와대 가시면 이제 못 뵙거든요. 아유, 외모도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나 텔레비만 하나도 못 들어요. 예, 한 1년 6개월 남짓인가요? 이제 그 정도로 홍제동에 살았는데도 뭐 이웃 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졌네요. 예. 예, 원래 부침성 있잖아요. 유쾌한 정숙지라고 그래서 예. 부침성도 있고 저렇게 눈물도 흘리고 적당하게 활동적이죠. 예. 한 살 어려서 말띠입니다. 굉장히 행동하는 말띠예요. 임 대변인. 저 짙은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특보라고 불릴 정도 호남에서 활동할 예. 정도로 말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저 유명한데 오늘도 그 동네에 아주머니가 와서 예. 막 행패를 부렸대요. 행패는 아니고요. 행패가 예, 아니고 이제 큰 소리 민원이 치고 막 좀 그랬는데 있었죠. 예, 그거를 불러 들어와서 라면을 대접했는데 예. 컵라면을 그거를 먹을 수는 없어서 그 사람이 들고 나오면서 참 미안해서 못 먹었다면서 나왔는데 예. 그분이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적이 있어서 파출소에 그때는 끌려갔었다는데 예. 지금은 이렇게 가서 대접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밀한 모습이죠. 예. 그 이틀 동안 사는데도 주민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중내에서 떡도 예. 돌리고 아주 뭐 따뜻하게 했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저 아주머니께서 행패 부린 건 아니고요. 예, 아마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건물 재건축이나 이런 과정에서 예,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때도 계속 이제 가서 항의를 하고 이제 하소연을 했는데 그게 잘 풀리지 않았는데 오늘도 갔는데 의외로 예, 김정숙 여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한 10년이 넘은 민원이었다고 예, 예.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안 들어줬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이분이 새롭게 민원을 한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어딘가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셨고 대통령 또 취임될 때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도 갔다니까 그때도 그렇게 갔었던 거고요. 예.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김정수 여자가 민원을 해결해 준 건 아니에요. 민원 나는 들어준 건 아니에요. 민원을 예.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왔는데 예. 하고 배고픈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있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 나도 밥 먹으려다가 밖에서 배고프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면 같이 밥 먹읍시다 하고 예. 끌고 들어갔는데 라면 끓여줄게요 하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차마 집안에까지 못 들어가서 예. 끓여주는 그러니까 컵라면에 물을 붓고 들어오는데 기다릴 전원이 그래요. 이제는 밥까지 얻어먹었으니까 이제는 안 들어도 된다. 이분이 자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예. 그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다 그렇죠. 풀린 것 예, 같았다는 예. 거예요. 저게 지도자의 자세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제 저 기사를 보면서 과연 김정숙 여사가 저 민원인의 얘기를 어떻게 들어줬을까요? 왜냐하면 저 민원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걸 또 해결해주면 저분 말고 또 다른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들어줬을까 그랬더니 아 나는 민원 얘기는 모르고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제가 라면은 드릴게요라고 해서 이제 라면만 드리고 저분이 이제 고마워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광화문 광장도 그렇고 지금 뭐 청와대 앞도 그렇고요. 민원을 좀 들어달라 이걸 좀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피켓 시위 피켓 이제 들고서 하시는. 그걸 대통령이 또 대통령 영부인이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걸 좀 잘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정부가 예. 저런 민원 부분을 받아서 처리해주기 위해서 예. 행정기관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을 제도화 시켜놓은 게 있죠. 예.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 받아들여주고 예. 그것을 제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1년에 막 수만 건, 많게는 수십만 건까지 아마 처리하고 다루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민원이 청와대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예.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통합 처리를 해서 그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애프 서비스를 하는 예.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아마 그래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정말로 억울해서 예. 주로 이제 청와대에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받아서 뭐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해결해 주고 알겠습니다. 이해를 예. 구할 수 있는 건 이해를 구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근데 이게 뭐 저마다 이제 다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 들어주다가는 제대로 국정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부분인 거라는 거를 아마 좀 잘 긋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저 라면 문제로 인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 국민의 관심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에 이 김정숙 여사는 호남 특보로도 불리기도 했고 또 유쾌한 정숙 씨로도 이게 국민에게 많이 좀 다가갔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 들러야지 왔다가 중거려. 버티고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시고자 단식하셨던 모습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약속하신 거 꼭 지켜주십시오. 응원드립니다. 그때 손들었던 예, 이 가발 뒤집어 쓰고 이제 노래하던 모습도 이제 김정숙 여사에게 보이는데, 이제 좀 청와대 관저가 밝아졌다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동안 너무 이렇게 폐쇄돼 있었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혼자 계셨으니까 좀 씁쓸하고 적막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활발한 김정숙 여사가 들어가면서 관저가 좀 활발해졌다, 활기 넘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네요. 예. 네, 관저가 어느 때보다도 역대 대통령 중에 좀 밝고 예. 좀 분위기가 사람 냄새 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좀 분위기가 밝아질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이 혼자였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래서 최순실 씨가 주말에 오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문고리 참관 비서관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그게 좀 나은데 관제라는 건 이제 집에 가족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적막한 그런 분위기였고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탄핵 이후에는 진짜 적막하고 고요하고 좀 분위기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두웠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전에 대통령 때도 보면은 또 너무 이제 역대 대통령은 다 그랬는데 이번 대통령 와서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거 아니고 그 전에도 보면은 그 나름대로 관저에 임기 말에 좀 여러 가지 대통령들이 어려운 시절은 아닐 때는 관저는 관저 나름대로 가족들이 오고 또 손자도 와서 놀러 오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가 아까 말했지만은 아까 유쾌한 정숙 씨라고도 하고 또 어디 발랄한 영부인이라고 어느 신문 제목 나온 데도 있는데 성격이 굉장히 좀 밝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 부부간에는 공통점도 있는데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신중한 편이라면 좀 이제 영부인 같은 경우는 좀 밝고 이런 성격이어서 아마 이제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대통령 영부인은 첫 번째 만나는 야당 인사라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만나는 그냥 청와대 참모들 직언한다고 다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보면은 진짜 직언하기 어렵다 그 당시 참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직언하면 벌써 이 대통령 된 이유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부인들은 안방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신문에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런 거를 직언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하는 영부인 역할을 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했잖아요. 2012년도에 재수하고 한번 대선도 떨어지고 재수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모든 게 성숙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인재풀도 그렇고 정말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래 보여지는데 저는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2012년도에는 상당히 좀 우려도 있었습니다. 너무 좀 많이 나서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정치와 선거에서 후보들 배우자들이 참 곤란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유교의식이나 보수의식 때문에 너무 조금 앞에서 활동적으로 하면 나댄다.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역대 우리 대통령도 보면 거의 다 조용한 내조를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김양숙 여사 같은 경우도 별로 언론에 이렇게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영부인이라면 유경수 여사를 떠오를 건데 제 생각에는 유경수 여사 다음에 가장 언론에 많이 비춰지는 영부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부분도 지난 어떤 이 재수 영부인으로서 상당히 좀 이렇게 성숙됐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둡고 소외되고 한 부분에 정말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다. 기대감이 큽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소탈한 행보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과 주목을 받았는데 이
김정숙 여사도 오늘 이삿짐을 뭐 직접 짐을 싣고 또 이 청와대 관저 왜 이제 전임자가 살다 나가면은 이제 많이 바꾸잖아요. 가구 배치도 바꾸고 뭐 심지어 구조 변경도 하고 뭐 그러는데 도배만 이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쓰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좀 소탈한 성격이라든지 또 뭐 직접 이게 짐을 나를 정도로 이게 뭐 서민적인 모습이라든지 굉장히 부부가 닮았네요. 예. 그렇죠. 부부가 원래 오래 살면 서로 많이 닮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 굉장히 이번에도 뭐 예. 도배도 직접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생활 자체도 예. 굉장히 소박하고 뭐 나서지 않고 하는 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책 있잖아요. 운명이다 책. 예. 운명처럼 두 사람을 잘 만나서 대통령 된 거죠. 예. 한 분은 친구 7살 많은 사람이 7살 어린 문재인 대통령을 예. 친구라고 해준 노무현 대통령.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 거죠. 예. 그분의 노무현 스토리가 문재인 스토리가 돼서 대통령까지 된 거고 예. 또 하나는 김정숙 여사를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데모하다가 체류탄 차 페퍼 보고 차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예. 그때 김정숙 여사가 수건에 물 묻혀서 예. 적셔준 그 인연이잖아요. 아마 그때 재수 없었으면은 아마 물대포 같은 거 맞아서 어떻게 더 그냥 앉아 있을 텐데 체류탄 가스 맞아서 잠시 정신 잃었는데 물수건으로 예. 덮어져서 그 인연이 그 어떻게 보면 시절에는 물대포가 없었습니다. 예. 저도 네. 그때 데모에서 예, 예. 진압다고 그랬었는데 전투경찰로 그 시절에 뭐 더 살벌했죠. 예, 예. 돌이 날아다니고 어쨌든 지금 그 두 분을 배출한 대학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좀 붙어서 두 분의 성격도 좀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직접 저희 이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제 후보 시절이죠. 예, 나와서 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더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떨어지고 나서 저희는 울 수도 없었어요. 네. 말도 못하고 그것은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게 아니고 그 사이 보내주신 정권 교체의 희망과 시민들의 그 열망을 알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날도 울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했는데 우리를 지지해줬던 분들 그 아픈 마음 우리가 함께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거두어 줄 수 있다면 눈치 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은 도와주고 싶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눈을 치우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냥 훨씬 절박해졌죠. 네. 지난번 대선 패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겪는 고통 생각하면 네. 이번에도 정권 교체하지 못하면 나라가 절단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고요. 네. 또 그만큼 또 훨씬 더 준비되었습니다. 네. 예,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떨어지고 나서의 이런 우리를 지지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에 못했다는 책임감이 저희를 변하게 했고 네. 남편은 더더욱 변했고요. 네.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독해졌습니까? 예. 독해졌습니다. 네. 예. 예, 뭐 선한 권력 의지다라고 이제 친구가 얘기할 정도로 두 분 모두 좀 바뀌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다라는 응답이 한 70%, 80%가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집권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실제 득표율보다는 높은 국정 운영 수행 지지율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당연히 지금 기대가 크죠. 예. 뭐 저 정도 나오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뽑아서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잘 돌파하고 해결해 주기를 예. 기대하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저기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지금 최근 아마 취임 선서식 이후 4일 동안 보여주시는 일련의 모습 속에 많은 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거다는 걸 예.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다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뭐 6, 7개월간의 대통령 없는 공백이 국정 공백이라는 게 얼마나 컸습니까? 특히 예. 외교 안보 부분에서. 그런데 예. 그 부분도 뭐 소탈하고 탈군의적인 행보 못지않게 예. 또 그 부분은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또 중국의 시진핑 그 예. 주석과도 통화하고 푸틴까지 통화하지 않습니까? 아베랑도 하고 아베 총리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안심을 시키는 행보를 지금 해 가시면서 예.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원하는 탈권위적이고 예. 소탈 소박한 행보도 같이 해 가시는 모습이 국민들이 한 85% 가까운 국민들이 잘할 거로 기대하는 부분을 부응해서 예. 움직여져 가고 계신다고 보여지고 저런 행보는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저희가 믿고 알겠습니다. 또 예. 계속 응원해서
가능하면 잘하시는 건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홍제동 사저를 나와서 이제 청와대 관저로 이제 입주를 합니다. 오늘 뭐 날씨가 비도 내리고 막 이래서 좀 이사하기는 안 좋은 날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이사를 모두 이제 김정숙 여사, 유쾌한 정숙 씨가 다 이제 진두지휘해서 잘했습니다. 뭐 화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잠깐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근데 목도리 춥다이야. 그래서 살면서 근데 오늘 가셔야 되는데 바쁘실 텐데. 아유, 청와대 가시면 이제 못 볼 거예요. 외모가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TV에만 한번 더 들어. 예, 한 1년 6개월 남짓인가요? 이제 그 정도로 홍제동에 살았는데도 뭐 이웃 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졌네요. 예. 예, 원래 부침성 있잖아요. 유쾌한 정숙지라고 그래서 예. 부침성도 있고 저렇게 눈물도 흘리고 적극하게 활동적이죠. 예. 한 살 어려서 말띠입니다. 같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 들러야죠. 증거려. 버티고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시고자 다시 가셨던 모습 생생히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약속하신 거 꼭 지켜주십시오. 응원드립니다. 그때 손들었던 예. 뭐, 이 가발 뒤집어 쓰고 이제 노래하던 모습도 이제 김정숙 여사에게 보이는데, 이제 좀 청와대 관저가 밝아졌다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동안 너무 이렇게 폐쇄돼 있었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혼자 계셨으니까 좀 씁쓸하고 적막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활발한 김정숙 여사가 들어가면서 관저가 좀 활발해졌다, 활기 넘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네요. 예. 네, 관저가 뭐 어느 때보다도 역대 대통령 중에 좀 밝고 예. 좀 분위기가 사람 냄새 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좀 분위기가 밝아질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이 혼자였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래서 뭐 혹시 어딘가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셨고 대통령 또 취임될 때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도 갔다는 얘기가 그때도 그렇게 갔었던 거고요. 예.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김정숙 여사가 민원을 해결해 준 건 아니에요. 민원 나는 들어준 건 아니에요. 민원을 예.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왔는데 예. 하고 배고픈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있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밥 먹으려다가 밖에서 배고프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면 같이 밥 먹읍시다 하고 예. 끌고 들어갔는데 라면 끓여줄게요 하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차마 집안에까지 못 들어가서 예. 끓여주는 그러니까 컵라면에 물을 붓고 들어오는데 기다릴 전원이 그래요. 이제는 밥까지 얻어먹었으니까 이제는 안 들어도 된다. 이분이 자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예. 그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다 그렇죠. 풀린 것 예, 같았다는 거예요. 저게 지도자의 자세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제 저 기사를 보면서 과연 김정숙 여사가 저 민원인의 얘기를 어떻게 들어줬을까요? 왜냐하면 저 민원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걸 또 해결해주면 저분 말고 또 다른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들어줬을까 그랬더니 나는 민원 얘기는 모르고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제가 라면은 드릴게요라고 해서 이제 라면만 드리고 저분이 이제 고마워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광화문 광장도 그렇고 지금 뭐 청와대 앞도 그렇고요. 민원을 좀 들어달라, 이걸 좀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피켓 시위, 피켓 이제 들고서 하시면. 그걸 대통령이 또 대통령 영부인이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걸 좀 잘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정부가 예. 저런 민원 부분을 받아서 처리해 주기 위해서 행정기관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을 제도화 시켜 놓은 게 있죠. 예. 국민고통처리위원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 받아들여주고 예. 그것을 제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1년에 막 수만 건, 많게는 수십만 건까지 아마 처리하고 다루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민원이 청와대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예.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통합 처리를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애프 서비스를 하는 예.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아마 그래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정말로 억울해서 예. 주로 이제 청와대에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받아서 뭐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해결해 주고 알겠습니다. 이해를 예. 구할 수 있는 건 이해를 구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근데 이게 뭐 저마다 이제 다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 들어주다가는 제대로 국정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부분인 거라는 거를 아마 좀 잘 긋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저 라면 문제로 인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 국민의 관심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에 이 김정숙 여사는 호남 특보로도 불리기도 했고 또 유쾌한 정숙 씨로도 이게 국민에게 많이 좀 굉장히 행동하는 말띠예요. 저 지인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특보라고 불릴 정도로 호남에서 활동할 정도로 말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명한데 오늘도 그 동네에 아주머니가 와서 막 행패를 부렸대요. 행패는 아니고요. 행패가 아니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불러 들어와서 라면을 대접했는데 컵라면을 그거를 먹을 수는 없어서 그 사람이 들고 나오면서 참 미안해서 못 먹었다면서 나왔는데 그분이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적이 있어서 파출소에 그때는 끌려갔었다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서 대접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밀한 모습이죠. 그 이틀 동안 사는데도 주민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중내에서 떡도 돌리고 아주 뭐 따뜻하게 했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저 아주머니께서 행패 부린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건물 재건축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때도 계속 이제 가서 항의를 하고 이제 하소연을 했는데 그게 잘 풀리지 않았는데 오늘도 갔는데 의외로 김정숙 여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한 10년이 넘은 민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안 들어줬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이분이 새롭게 민원을 한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